안녕하세요. 2024년도 성신여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역시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거고요. 어, 성신여대의 수리논술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꿀논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대에 대해서 그냥 여대 좋아, 괜찮아 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저는 성신여대는 또 올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로 수능 준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 드린다면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확통 확률과 통계가 수능 시험 범위에서 논술 범위에서 삭제됐습니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뭘 봐요? 라고 한다면 과학, 1학년 수학이요. 그다음에 수원, 미적. 이 하나 원래부터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의 수능 시험 범위하고 거의 일치하죠. 좋죠. 좋아요. 굿.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요. 수능 전에 시험을 보죠. 올해는 9월 23일인가요? 네, 보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 제자들 중에도 성신여대 이제 준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열심히 기출문제랑 이제 그 유사한 문제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거든요. 해서 어찌되었건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예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000점 만점이거든요. 1000점 만점인데 어찌되었건 70%고요. 학생부에서 교과가 27%, 그 다음에 비교과가 이거 오타예요. 교과가 3%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3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어찌되었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논술 능력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 착한 논술은 성신여대의 입시 요강을 학교에서 발표할 때 항상 착한 논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냥 수능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논술 준비도 될 수 있는 표준 학교를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성신여대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정말 착한 논술이에요. 착한 논술이어서 조금 준비만 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굿이죠. 매년 유사한 출제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수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말씀드린다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수능 4점짜리 문제 수준으로 그냥 편안하게 내요. 어떤 문제는 2점 그 이제 소문항들이 달려 있으니까 뭐 그 소문항에서 첫 번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이거 2점짜리 문제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편안한 문제를 시작해서 조금씩 깊어져요. 조금씩 깊어지는 학교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 볼게요. 모집 인원은 적죠. 근데 뭐 성신대학교 학생들 많이 뽑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집 인원은 일단 저렇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23일 날, 토요일 날 봅니다. 토요일 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요. 경쟁률은 일단 어찌되었건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대라는 또 그러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24대 1에서 20 반올림만 25대 1쯤 되겠네요. 거기서 13대 1로 해서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 최저를 보통 한 50% 정도 통과해요. 50% 정도 통과하니까 실질 경쟁률은 6대 1입니다.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준비하면 정말 꿀 논술 중에 하나다. 수능 준비하면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친구라면 답안 작성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편하네요. 그렇다면 뭐가 당락을 좌우할까요? 어차피 내신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뭐로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법, 답지를 이렇게 쓰는 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처음부터 딱 각 잡아서 이렇게 써나가는 연습을 과거의 기출문제, 성신여대는 또 논술을 시작한 지도 아주 오래된 학교는 아니거든요. 기출문제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5년치 거, 5년치 기출문제랑 모의논술 문제 탁 모아놓고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항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밑에 딸려있는 문항 다 하면 그냥 어느 학교나 비슷한 것 같아요. 소문항은 적게 내는, 그러니까 전체 문항수로 본다면, 소문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게 내는 학교는 한 7개, 그다음에 많이 내는 학교는 한 10개, 요 정도 내는 것 같고요. 그냥 보통 한 10문제다. 그래서 한 문제당 풀고 쓰는데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입시 요강은 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대학에 따라서 어느 대학은 검정색 볼펜으로 답지를 구성하게 되는 하는 학교도 한 절반 정도 돼요. 논술에서 볼펜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학교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의 학교는 흔히 말하는 연필이나 샤프 이걸로 답지를 구성해도 되는 학교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볼펜으로 답지를 구성해야 되는 학교라면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볼펜으로 답안지를 실제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대군당 문제 푸실 때 보통 샤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렇고 출제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1 수학, 수원, 미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은 여기 있네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그래서 탐구는 2과목을 보는데 그중에 잘 본 과목 하나. 이렇게 해서 2합 7입니다. 2개 더해서 7이니까 엄청 힘든 그러한 수능 최저는 아니죠. 2개 더해서 7이니까 하나 3, 하나 4.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실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널널한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신여대를 전교 1등들이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한 친구들끼리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율이 한 50% 정도 돼요. 50% 정도 되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수능 준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추는 게 일단 급수 업무가 되겠죠. 그죠?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그냥 한 5등급까지는 그냥 점수 거의 그냥 깎지 않습니다. 거의 안 깎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논술 능력에 따라서 뽑는 게 그냥 논술 전형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넣어놨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성취율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수능, 어려우면 준킬러 정도 수준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3점이나 4점 초반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아주 착한 논술이다. 그다음으로 고등수학, 1학년 수학이랑 수원, 수투, 미적분이 시험 범위지만 주로 출제되는 건 수학투하고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어찌됐건 확통이 있었기 때문에 대문항 하나는 확통해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에서 직선이나 원이 잘 나오는 거야 뭐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의 기초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제가 자꾸 코를 만지는 게요.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요즘 너무 심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안 만져볼게요. 자, 어, 1학년 수학에 나오는 순열과 조합은 그래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유리무리 함수도 잘 나와요. 적어드릴까요? 직선, 원, 다음에 유리무리 함수, 다음에 경우의 수를 확통에 빠졌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들이 수열을 조금 더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통신여대는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으로 봤을 때는 삼각함수를 중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수투하고 미적분은 그냥 전통령인 수능. 수능에서 출제되는 경향과 유사하다. 수능의 단골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교과서에 실려있는 수준의 그러한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증명 문제가 나오니까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하고 미적분에서 배우는 사이값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아니면 곡선의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정적분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이런 부등식 문제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모의 논술에서도 아마 4번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4번 문제에 부등식을 증명하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소문항 2번하고 3번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진짜 뭐야 이거였어? 라고 할 만큼 허탈할 만큼 아유 또 코를 만졌어요. 허탈할 만큼 그런데 그래도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올해 모의 논술이랑 작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분이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해설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수험생이라면 해서 손글씨로 항상 문제를 풀 때 저는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다음에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풀고 싶어라고 한다면 비슷한 성향의 가톨릭 대학교의 기출문제를 좀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얘기하듯이 정말 착한 논술을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일 먼저 연대와 같이 제일 먼저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고요. 경쟁률 낮고 수능 최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고 그다음에 출제 범위도 네, 딱 좋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